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연 이틀째 격퇴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마는 정작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심지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조차도 러시아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진짜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 관영 탁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5일 오전 1시 30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군이 격퇴했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6일에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도 저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6일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에서 독일제 레오파르드 전차 8대를 포함한 탱크 28대를 파괴했고 또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 병력의 총 손실이 1,500명이 넘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6일 러시아군의 이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군 내변인은 5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정보가 없고 어떤 종류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나 말라르 국방부 차관은 오히려 텔레그램을 통해서 군이 동부전선에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바흐무트 주변에서 여러 방향으로 전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라르 차관은 바흐무트 북부의 오리우보 바실리우카 정착지와 파라스코우이카에서 200에서 1600m, 남서부 이바뉴스케와 클리슈우카 주변에서 100에서 700m 일대를 탈환했으며 러시아군은 방어 태세를 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바흐무트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군대의 성공적인 날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야간 화상 연설에서 군이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사에게 감사하다라고 격려했습니다. CNN도 현지 시간으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바흐무트의 북쪽과 남쪽 연토를 되찾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리 프리고진은 이틀 연속 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 텔레그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러시아의 주장이 단순히 거칠고 터무니없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일축을 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보도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방어하면서 우크라이나군 1,500여 명 사상의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 포획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프리고진은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 발표대로 그 정도 규모의 사람을 죽이려면 매일 150km씩 획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제공한 수치를 모두 합치면 우리는 이미 지구를 5번 이상 파괴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프리고진은 전날에도 바흐무트는 이미 러시아군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러시아 군부의 상황도 엉망진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BBC는 6일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에서 바그너 그룹 차량에 총을 쏜 러시아 정규군 장교를 구금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 장교는 바그너에 대한 개인적 혐오감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바그너 그룹에 잡힌 이 러시아군 장교가 자신을 로만 베네피틴 중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바그너 전투원들에게 붙잡혔고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때 사용한 도로를 러시아군이 폭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다양한 공세에 러시아군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6일 친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5일부터 다양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격이 감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영토를 회복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미하일 주빈츠쿠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도네츠케 마을 근처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5일 저녁 독일제 레오파드2 탱크를 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노보도네츠케 마을 근처에 있는 동네를 장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출신으로 러시아 측 지역 사령관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르 코다코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레오파드2 탱크를 목격했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서방 당국자들도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대 5에서 6km가량 진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전선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상치 않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벨리카 노볼시카와 노보도네츠케는 이 아조해에 연한 핵심 항구이자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의 일부인 베르단스크하고 불과 10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방면으로의 공세에 성공한다 그러면 육상 통로를 통한 러시아군 보급을 끊는 동시에 작년 5월 처절한 포위전 끝에 러시아에 빼앗긴 마리오폴시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주 방면의 방어선이 상대적으로 얕은 데다가 최근에 바흐무트에서 철수한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의 공백을 메우느라고 예비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 전투와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국방부는 이런 보도들과는 다르게 이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10여 대가 파괴되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채 격퇴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군의 동시다발성 공격이 대반격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 900km에 이르는 전선 곳곳에서 산발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도 게릴라전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개의 전차대대와 6개의 기계화대대가 동원됐다는 이 공세는 도네츠크주 동남부 5개 축선을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이 중 일부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를 확실히 위협할 수 있고 나머지는 더 북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방 당국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반격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전선의 다른 부분에서도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1년 가까이 이어진 소모전 끝에 지난달 러시아에 점령된 이번 전쟁 최격전지 바흐무트시 서쪽과 북쪽 교외 지역에서도 일부 영토를 탈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와 인접한 광산마을로 일찌감치 러시아가 장악했던 솔리다르 방면에서도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방 전문가들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 한방을 날리기 전에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이 방어선의 허치를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형세를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 핵심 전력은 아직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아마도 지난해 가을 대공서 때와 같이 성동격서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작전을 위해서 서방이 제공한 최신 전차 등으로 무장한 12개 전투여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세를 펼친 우크라이나군은 이 12개 전투여단에 속한 부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주력 부대를 투입하기에 앞서서 900km에 이르는 전선 곳곳을 찔러보면서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침략군을 내쫓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작전을 앞두고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